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아 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한 차트 분석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주담이랑 모처럼 통화가 돼서 이것저것 물어봤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설명드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하락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고 다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무작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 역시나 뭐 수젠텍이나 진원생명과학처럼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그 라인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인터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주가가 하락한 거고 투자 심리가 이제 좀 무너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만 해소가 되면 충분히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횡보 라인에서 상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선 횡보하거나 상승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5만원을 안착해서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 음봉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충분히 아직까지 뭐 상하단이 그렇게까지 뭐 크게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양봉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있고 일단은 적어도 1차적으로는 5만원 좀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 라인 6만원 라인 정도까지는 월봉상으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라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이제 5월선 이탈하게 되면 하방이 좀 많이 열리게 돼서 3분의 2 지점으로 좀 하방을 열어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임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식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쯤은 좀 슈팅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20주선 올라타야 됩니다. 20주선 올라타는 가격이 49,5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20주선에 대한 그런 평균값보다는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 이제 옆으로 기고 있는 라인이 나와 있고 2주 사이에 주가가 조금만 상승해주면 이제 단기 평선이 옆으로 기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주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윗라인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2주 사이에 11선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주선 이제 요거 두 번째 두 개의 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개 다 양봉이 나와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은 양봉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 라인이다. 그 이유가 지금 이평선이 급격하게 다시 내려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2주 동안 뭐 그렇게 크게가 아니지만 한 52,000원 정도까지만이라도 충분히 반등이 나와주면 지금 5주선이 20주선을 안 닫고 다시 꺾어서 올라져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은 이평선의 모양이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비슷하게 갈 겁니다. 왜냐면 아직 요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에는 이 기준점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될 거고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11평선도 옆으로 기다가 위로 올라가는 라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배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번 2주 사이에 두 번째 봉까지는 양봉 나와주는 게 단기적으로 추세의 전환을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2주 동안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 횡보하고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아니면 횡보 적어도 횡보 나와줘야 됩니다. 하락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음봉이 안 나와줬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49,500원에서 5만원 라인 좀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이 중장기적인 흐름들이 조금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가격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5만원 라인 좀 빠르게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가격 차이가 지금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봉 자체에 이런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봉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지금 그렇게 보시기 가장 좋은 게 60분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 아랫라인에서 조금 옆으로 기었고 여기 윗라인까지 다시 회복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5만원 라인 돌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적어도 짧게 봤을 때는 52,000원 라인대 그 다음에 조금 짧게 봤을 때 52,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조금 보실 수 있는 가격대가 54,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해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52,000원 라인대예요. 그래서 52,000원에서 54,000원 라인 요 박스권으로 빠르게 들어와 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적어도 요 라인까지 올라와야지 이제 반등에 대한 또 명확한 2차적으로 한 번 더 뚫고 가는 그런 라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3,000원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고 5만원 라인 때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또 10몇 프로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대외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만원 빨리 안착하고 52,000원 이상 돌파 시도하는지 봐야 되겠고 54,000원, 52,000원에서 54,000원 라인에서 놀아줘야 되고 거기 돌파했을 때 거기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윗라인 때 한 번씩 도전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54,000원 라인 정도까지 이탈을 돌파를 해서 상승 시도를 하면은 저는 요 라인이 6만원 라인이 아니라 65,000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65,000원 라인까지 빨리 올라와 줄 것 같고 여기서 또 한번 버티기를 해주면 그 다음에 여기 윗라인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65,000원 찍고 그 다음에 7만원에서 72,000원 71,000원부터 72,000원 3,000원 요 라인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라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횡보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5분봉 살펴보면 5분봉 같은 경우 지금 120선을 밑에다 뚫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120선을 무조건 밑에다 깔고 그 다음에 60선까지 같이 가는 게 베스트고 60선을 떨구고 가더라도 단기라도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60까지 같이 가주는 게 좋은 게 120 같은 경우 가장 평균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밑으로 기면 길수록 좋은 거고 그다음 60이랑 60까지 데리고 가면 좋은 게 그래도 60선이면 봉 숫자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60까지 가져갈 정도면은 이게 괴리감이 조금 있는 거고 주가가 그만큼 빠르게 단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또 증명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중요하게 볼 수 있고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5만원 라인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시면은 물론 5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적어도 49,000원에서 1차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 번씩 돌파 시도하다가 눌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여기 5만원 라인 때까지 휙 올라와 주는 이런 라인들이 나와 줘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은 좀 상황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틱상으로는 이제 거래량 부분으로는 여기 47,000원부터 47,500원 라인 좀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라인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만원 안착하고 52,000원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투자자별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털었다가 다시 좀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윗라인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5만원 라인 이때 좀 급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타적으로 다시 좀 접근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담과의 통화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시약처에 임상 신청서 들어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임상 신청서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저번 주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임상 계획서 혹시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상 3상 해외에서 이제 하는 이유는 뭐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엔 환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싱가포르나 대만에서 하는 게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냐 이런 조사하는 이런 대행 업체가 신뢰도가 굉장히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직 예정이라서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비교 분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동성이 있냐면 해외에서 하는 것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이왕이면 할 때 신뢰도 높은 곳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식 관련된 우리 이제 투자 포인트에 관련된 거 이제 있었는데 임상 1상 2주 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상 1상 같은 경우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최근에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짧으면 5개월, 길면 1년짜리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궁금하신 게 인터뷰나 이런 것들로 조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일단 오늘까지는 없습니다. 오늘까지는 없고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부서에서 보고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 계획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진행이 되겠죠. 근데 회사라는 게 언제든지 갑자기 진행해 라고 하면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는 없다. 그리고 인터뷰에 대한 계획도 일단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출액은 조금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네. 그리고 왜 순이익은 줄었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일단 순이익 쪽에서는 세금에 좀 나간 부분들이 있답니다. 세금으로 나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단발성 비용이 좀 반영이 돼서 이제 재무상으로 봤을 때 단기 순이익 쪽이 마이너스로 좀 측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쪽 같은 경우는 판관비가 개선이 됐는데 이건 대부분의 제약 쪽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라든지 이런 판관비 쪽이 당연히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업이익 쪽에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반기보고서라든지 뭐 이제 추정에 대한 그런 보고서는 세부 사항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해서 추정 임시에 대한 그런 잠정 실적으로 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세세한 걸 좀 알고 싶으면 결국엔 반기 보고서 2주 이내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15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뭐 반기 보고서도 그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제가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임상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고 임상 계획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락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이오 기업에 영향 받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영향 있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 임상 돌입 전망 이거 이제 진입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진행된 거고 그다음 요거 관련된 부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천식 이것도 이제 2주 전에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 진행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투자 포인트가 더 생겼습니다. 보시면 뭐냐면은 계량 신약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에 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대표님 인터뷰를 분명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도 간략하게 언급이 나왔었던 걸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인터뷰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 연내에 출시 예정이고 하나 정도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 규모는 약 4천억 원 규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유나이티드 제약이 얻을 수 있는 캐파가 200에서 3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죠. 이번 실적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내년 물론 반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분기 지나고 4분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출시돼도 4분기에는 반영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실적은 후행적으로 작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1분기 정도 이제 좀 반영이 될 건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적어도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면은 기본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거고 그럼 이런 임상이나 이런 것들 기다릴 때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안 좋거나 적자가 유지가 되는 기업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좀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 기업이 튼튼한 거고 중장기적으로 좀 노려볼 만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년 한두 개 정도 개량 신약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뭐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아직 뭐 출시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방 간염 그리고 표적 항암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또 주가의 상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 이런 속도감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빨리 생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에 따른 그런 좀 실망 매물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조금 자신 없었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거에서도 좀 차익 실현 던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이제 오너리스크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난 3, 4월에 있었던 그 주식수 변동된 거 이후로는 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사를 보시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죠. 기분이 좋을 리도 없고 투자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지만 일단 회사 차원에서 뭐 추가적으로 변동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라시로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담이랑 통화하면서도 좀 공감이 많이 됐었던 게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 승계를 할 거고 그랬으면은 제가 봤을 때 주가를 전혀 올리려고 하지도 않고 괜히 언풀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 생각에 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승계 작업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주가를 일부러 많이 떨구는데 올려놓고 떨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찌라시로 그냥 생각하시고 이런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잠정적인 리스크 부분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이 답답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눌렸고 좀 크게 이렇게 뭐 시원하게 반등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진원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원하게 반등들이 나오다가 지금 뭐 눌리고 있고 이런데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평도 아직까지는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봉 두 개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양봉 나와줘서 지금 상승하던 그런 라인들 마저 끌어올려줘야 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만원 돌파 안차 해가지고 52,000원에서 54,000원 돌파하는 거 꼭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하단 부분에서 만약에 좀 주가가 눌리게 됐을 때는 지금 여기죠. 그러니까 47,500원 결국 깨고 내려가면은 결국엔 45,000원까지도 하방이 열릴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 열어놓으시고 천천히 좀 대응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담이랑 통화한 내용들까지 조금 점검을 해봤고요. 다른 종목군들도 제가 시간이 돼서 또 연락이 되면은 다 주담한테 이제 제가 잡았었던 그런 분석들 물어보고 팩트 체크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뭐 언플이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없는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약 개발을 통해서 기본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이슈가 있는 거는 분명 긍정적이고 결과적으로 이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시각처 이제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천식에 대한 부분들도 다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실 건지 안 보실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향방이랑 투자 전략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투자하고 계시는 그런 투자 포인트들 명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니와니 화이팅입니다.